자,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아이오리그에서 이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제가 기술사 줌 강의를 한번 기획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 수강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조금 실감나게 하고 싶고 해서 제가 조금 약 한 3개월 이상 준비를 해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정하고 좀 바꿔가지고 오늘은 이제 콘크리트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부터. 그래서 지금 이 줌 방송 유튜브에 실시간으로도 이제 방송이 됩니다. 실시간 방송도 되니까 혹시 화면이 좀 적으면은 대형 화면에다가 유튜브 연결해서 보시면은 더 깨끗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우리 실시간 방송에 접속하신 분들 줌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접속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줌을 하고 있으니까, 자, 혹시 저 방송 중에 글씨가 잘 안 보인다든가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면은 여러분들 마이크 있죠? 마이크 켜시고 바로 말씀하시고 다시 끄시면 됩니다. 혹시 방송 중에 채팅을 하셔도 되고 영상이나 이 자료들이 잘 안 보이시면은 바로 알려주시면은 운영하기가 좀 편합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지금 다르신 분들은 이제 아마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실 겁니다. 안 들리시면은 바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정을 바꿔 가지고 이제 첫 시간은 콘크리트부터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원도 다니셔 보기도 했고,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사 공부 그러면은 콘크리트 이거 먼저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기술사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했냐 하면은 균열 원인과 방지 대책이라는 책을 한 권을 샀습니다. 사서 보니까 한 번쯤 읽어봤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술사 어렵구나 하고 이제 콘크리트 공부는 좀 자제하고 다른 공부부터 했는데, 이 콘크리트 공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99.9% 암기사항이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콘크리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해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해부. 강의 일정 방법은요, 파일도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파일도 좀 보여드리면서 판서도 좀 해가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강의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수강 회원님들은 제 교재를 갖고 계실 거고, 또 제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강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이오리그 수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줌 강의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제 교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파트는 전부 다 자료를 보내드렸죠. 그 자료를 같이 옆에 두고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표를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제가 출판한 교재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략적으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강의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콘크리트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는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된 내용 중에 기술사 문제의 한 60% 가까이, 제가 뭐 통계를 나와보지 않았는데 약 한 60% 정도 콘크리트가 기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술사 공부 그러면은 콘크리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방서 공부를 해야 되지, 설계 기준 공부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는 잘 쓰면 좋은 약이 되고요,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됩니다. 콘크리트 공부하다가 기술사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콘크리트를 제일 먼저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콘크리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콘크리트부터 먼저 해주고, 제가 갖고 있는 제 개인적인 어떤 저장 장치에 이 콘크리트 관련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만약에 제가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출판해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콘크리트에 묻혀 가지고 헤매는 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곳에서는 콘크리트를 그렇게 많이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심적인 거, 핵심적인 거, 큰 골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이 골격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콘크리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부할 때는 이 중심 잡기를 잘 해야 됩니다. 콘크리트가 무슨 뜻입니까? 콘크리트. 원래 제가 영어 발음은 시원찮습니다만 콘크리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파이틀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공부 역시 단단한 중심을 잘 잡아야 나머지 내용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판서를 좀 하면서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플로어가 뭔가 하면은 콘크리트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플로어가 됩니다. 어떤 플로어인가 하면은 콘크리트의 성능이란 말을 씁니다. 성능. 콘크리트 구조물이 요구하는 성능이 뭐냐 하는 플로어입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콘크리트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을 확보한다.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모든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플로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또는 양질의 콘크리트 시공 대책, 좋은 콘크리트 시공하는 방법, 콘크리트 품질 관리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콘크리트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요 플로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능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강도.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뭡니까? 수밀성. 그 다음에 뭡니까? 철근이나 강제, 녹방지, 강제를 보호하는 성능, 강제 보호 성능. 근데 이거 다 갖추고 싶어도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경제성. 여기에 우리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콘크리트는 이 성능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능이 저하되었다. 그 이야기 뭐죠? 콘크리트의 내구성, 내구성이 저하되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죠? 콘크리트 구조물이 수명이 짧아졌다. 내구 연한이 짧아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플로어는 여러분들이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은 요 플로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콘크리트 모든 것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자료를 내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자료를 보시면서 하고, 저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판서를 해서 좀 편안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걸 살짝 없앤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나라하게 이 콘크리트를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플로어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같이 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콘크리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화.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방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 열화의 정의가 뭡니까? 나빠지는 거. 뭐가 나빠집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이 나빠지는 거. 성능 저하. 요걸 우리는 열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열화의 증상 또는 종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균열이죠. 균열. 그 다음 뭡니까? 표면 결함. 표면 결함은 뭐죠? 곰보, 혹, 줄, 뭐 이런 거, 블리딩 레이턴스, 뭐 콜드 조인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표면 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허니컴 이런 거 있죠. 이 모든 것들 또는 뭐 백태 이런 것들 표면 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박리. 이건 뭐죠? 도로 포장 구조물 같은 데서 박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모. 이 마모는 뭐죠? 뭐 수리 구조물이라든가 뭐 댐 스필웨이 같은 거, 상하수도 구조물 이런 곳에서 마모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화의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화의 증상이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균열이니까 열화는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열화는 균열이다 한마디로. 자, 그럼 열화 방지, 균열 방지, 열화 발생, 균열 발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열화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에는 뭐죠? 원인이 있을 거죠. 원인. 오른쪽에는 뭐죠?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결과물이죠. 결과물. 열화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이 원인은 이 플로어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뭡니까? 콘크리트 생산부터 해서 시공, 그 다음에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죠. 외부 환경, 그 다음에 유지관리 차원의 이야기. 이것들 때문에 열화나 균열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결과물. 자, 결과물은 뭡니까? 결국은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었다. 즉,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이 저하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의 저하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 사용성이 저하되었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저하되었다. 이 내구성은 다른 말로 안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성. 그래서 사용성과 안전성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성과 안전성이 저하되면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내구성은 좁은 의미로는 여기에 들어있고 큰 의미로는 이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구성이 저하되었다. 결국은 이 콘크리트 구조물은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큰 줄거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엄청 많죠. 생산에서는 뭡니까? 그 재료가 있죠. 재료. 공장에서 재료. 그 다음에 물결합 재비. 그 다음에 뭐 배합의 설계. 이런 거 있죠. 자, 시공은 뭐죠? 운반해서 타설, 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다지기 하고, 그 다음에 표면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식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 환경적인 요인은 뭐죠? 환경적인 요인은, 자, 염해, 중성화, 알칼리 골재 반응, 또는 화학적 침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황산염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외부 환경적인 요인. 이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죠? 철근의 부식이 발생하죠. 철근 부식, 이런 것들. 철근 부식의 원인, 그러면 염해, 중성, 알칼리 골재 반응,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생산 단계에서는 이 재료, 뭐 골재. 골재에 대해서는 뭐 할 거 많죠. 골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한마디로 콘크리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크리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결국은 뭐죠? 이 모든 것들이 콘크리트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두고두고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의 아이템, 이 속에도 수많은 아이템들이 있죠.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콘크리트 공부할 때 그 수많은 아이템들 공부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왜 합니까? 시공기술사니까 콘크리트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은 콘크리트 공부 안 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큰 그 흐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논문을 쓸 때 콘크리트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때 이런 어떤 큰 줄거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풀어나가면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속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플로우 차트 있죠. 이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콘크리트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런 자료들. 자, 이 균열 발생 메커니즘, 열화 발생 메커니즘. 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도 있고, 이 표를 암기하기 힘들면은 제가 또 소개하는 다른 표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열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조금 제가 분홍빛으로 하겠습니다. 이 열화 균열 내구성 저하. 여기서 자, 이 N쪽에 있는 거는 대부분 원인에 해당이 되죠. 원인. 이 부분은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결과. 자, 원인은 공장에서 하는 행위, 재료 배합 설계. 그리고 현장에서는 시공을 하고. 그러고 이제 구조물이 공용 중, 구조물이 사용 중에서는 뭘 합니까? 환경적인 요인. 이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주로 염해, 중성화, 알칼리 골재 반응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염해나 중성화나 알칼리 골재 반응 이런 것들도 한 가지씩만 일어나면 그걸 우리는 단일 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복합 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포장 구조물이다. 자, 그러면 도로 포장 구조물은 자동차가 다니면서 뭐가 많이 발생하죠? 배출가스. 자, 이 배출가스는 CO2입니다. CO2. 이산화탄소. 자, 이 이산화탄소하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의 주성분, Ca갈로 OH2, 수산화칼슘이죠. 요 수산화칼슘, 이거 잘 안 보시네요. 제가 조금 작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콘크리트의 주성분입니다. 요거는 주로 알칼리 성분입니다. 알칼리 성분. 자, 알칼리 성분은, 자, 제가 여담으로 알칼리라는 이야기는 pH라는 가지고 이제 산성이냐 알칼리냐 판단을 합니다. 자, pH 값은 마이너스 로고 H 플러스 이온입니다. 요 식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pH는 1부터 14까지가 있죠. 14. 중간이 7이 중성입니다. 중성. 2m로 가면 산성이 되고 위로 가면은 알칼리성이 되는데, 자, 요 수산화칼슘은 알칼리 물질입니다. 알칼리성 물질. 요게 반응을 해가지고 뭐가 되냐 하면은 CaCO3 갈로가 아닙니다. CaCO3 탄산칼슘. 요 탄산칼슘은 뭐죠? 중성입니다. pH가 7에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성이 되면 어떻게 되죠?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의 부동대 피막을 파괴시켜 가지고 철근이 녹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근의 녹 발생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니까 탄산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산하다. 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시방서를 보시면은 이 탄산화 방지, 즉 탄산화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 조건에서 탄산화 저항성을 크게 하는 콘크리트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탄소 콘크리트. 문제 나온 적 있죠? 저탄소 콘크리트. 요거. 옛날에는 시방서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이 추가로 되었죠. 최근에 우리가요, 설계 기준이나 시방서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 변화가 싫은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설계 기준이나 시방서가 변하면은 교재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분들 암기하던 내용도 다시 수정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저탄소 콘크리트가 시방서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성화, 탄산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어떤 그 열화가 한 가지만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 해양 구조물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염해하고 뭐 중성화 이런 게 같이 일어날 수가 있고, 도로 포장 구조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화하고 또
눈 왔을 때 제빙하악제라고 그래가지고 염화칼슘 갖다 뿌려주죠. 자, 그러면 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복합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합열하다. 자, 그리고 이제 N쪽에는 이런 어떤 열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에는 이제 열화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화의 결과물은 결국은 구조물의 성능이 저하되었다. 품질이 저하되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용성과 안전성. 사용성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균열이 발생했다든가 체짐이 발생했다든가 그 다음에 진동이 발생했다든가 그 다음에 누수, 물이 고인다든가 채수, 그 다음에 백태, 눈으로 봤을 때 미간이 나빠진다든가.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용자가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그 정도, 그것을 우리는 사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성은 내구성이 저하되는 거. 내구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 하중성, 내 충격성, 내 화학적 저항성, 내 동결융의 저항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내 화성. 이런 거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적인 요인, 화재가 일어났다든가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내구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물의 성능이 저하되고 붕괴가 발생한다. 여기서 우리 이제 빠진 게 뭐죠? 빠진 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결과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주면 또 내구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공부해야 될 게 보수, 보강. 자, 구조물을 진단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해주면은 수명이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제 보수, 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균열이나 열화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해야 될 큰 줄거리입니다. 요것만 알고 있어도 콘크리트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요것만 알고 다른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것만 가지고 줄창 서는 거죠, 그냥. 콘크리트 관련 문제가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그냥 농아래 까져 끼는 겁니다. 똑같은 답을 쓰셔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통 기술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콘크리트입니다. 여러분들 콘크리트 문제를 선정해서 답을 쓰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콘크리트는 한 문제 공부해서 한 문제 쓰는 1대1 게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콘크리트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덤빌 필요 없어요. 콘크리트 공부는 적당히 하고 다른 데서 득점을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콘크리트 막 같이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통 기술서 공부하시는 분들 콘크리트 막 지독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독하게 공부를 많이 해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치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번 시험 치러 갈 때 콘크리트 문제 몇 문항 나오죠? 보통 2문항 이내입니다. 많이 안 나옵니다. 콘크리트. 자, 그렇지만은 어떤 논문을 쓸 때 콘크리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려면 이 정도 수준. 자, 그렇지만은 오늘은 콘크리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4시간 동안 콘크리트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콘크리트에서 명확한 공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신다면은 18주 과정인데 마지막에 2주 정도는 예비로 제가 시간을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콘크리트에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시면은 제가 보강, 콘크리트면 특별히 보강 강의도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중 강의와 별도로 제가 콘크리트 전문 특강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만 강의하는 중 강의, 요거 한번 향후에 또 구성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정의만 전문으로 하는 또 줌 강의, 요것도 제가 이번 우리가 제 첫 번째 이 중 강의가 성공적으로 마친다면은 그런 어떤 강의도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우리 교재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이 표, 이거는 제 교재에 있습니다. 제 교재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플로우를 그리셔도 되고, 제가 교재에 소개한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쭉 밑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플로우를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그러면 약간 서술형으로 조금 풀어가지고, 이러한 요령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요령으로 풀어서 이렇게 플로우를 그리셔도 됩니다. 요거 제가 교재에 넣어 놨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뭐 균열의 원인 그래가지고 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이거 잘 안 보시죠? 조금 줄여볼게요. 이렇게. 설계 조건의 원인, 재료 조건의 원인, 시공 조건의 원인, 사용 환경 조건의 원인, 구조 예력의 조건. 이것들이 조금 전에 보신 그 플로우 속에 있는 것들을 표로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열화의 증상, 또 열화의 증상도 이렇게 서술형으로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로 그릴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적성이나 취향에 따라 가지고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일부러 구성을 했습니다. 서술형으로 하실 분은 서술형으로 하시고, 표로 하실 분은 표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보수 보강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 보강도 제 교재 마지막 14번째 문제에 보면은 요 보수 보강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의 개념은 뭔가 하면은 내구 수명을 더 늘려주는 그런 개념이 이제 보수 보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거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많은 내용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에서 누구나 공부하는 게 균열의 원인과 방지 대책, 철근 부식 원인과 방지 대책, 이런 거 다 공부를 합니다. 지금 소개시켜 드린 이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술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콘크리트 공부한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전부 다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경쟁력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특이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들이 하지 않은 거,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균열 원인과 방지 대책, 열화 원인과 방지 대책, 이런 거, 철근 부식 원인과 방지 대책, 이런 거 뭐 어떤 기술사 교재 보더라도 다 있습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뭐 장판지를 암기를 하시든, 뭐 학원에서 소개하는 서브노트를 암기하시든 하면 되는데, 똑같이 해봤자 똑같은 점수밖에 안 나옵니다. 경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은 정말로 콘크리트와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특별한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이런 특별 아이템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만들어 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 내드린 내용 중에 콘크리트 균열 발생 시 문제점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미리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요 자료. 뭐 보니까 좀 어렵죠. 내용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 자, 그러면은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용성과 내구성이 저하되어 가지고 구조물이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게 문제점이고 결과물이죠. 그거는 조금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이고 조금 관념적인 거고, 자, 그거 말고 특별히 나만의 아이템을 하나씩은 만드셔야 됩니다. 나만의 어떤 그 무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균열 발생 시 문제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균열 발생 시 문제점. 자,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어떤
단순보호 구조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순보호 구조물. 자, 이런 단순보에 여기에 더블러라는 등분포 하중이 만약에 작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보호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뭐 이렇게 이제 철근이 박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철근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다 보면은 뭐 재료 분리가 일어나 가지고 이 철근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는 균열이 이렇게 발생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균열이 발생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 그냥 간접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자,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합니까? 철근의 부식이 발생하죠. 물론 철근 부식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O2, 산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Cl-이온, 염해, 그 다음에 CO2 가스, 중성화, 이런 것 때문에 철근의 부식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철근 부식은 어떤 개념입니까? 자, 여기 철이 있으면은 철하고 산소가 만나가지고 이게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Fe-갈로 OH2, 수산화 제1철 만들어지는 게 녹이죠, 녹. 물론 여기는 이제 물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녹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철근 부식, 외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들은 뭐 간접적인 이야기들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단면이 감소를 합니다. 단면 감소. 자, 우리가 설계 기준에 보면은, 요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드렸으니까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길이가 L이라면은, 설계 기준 등에서 이 보나 이런 거 설계를 할 때, 단순보인 경우에는 16분의 L 이상, 뭐를, 요 폭이 B이고 높이가 H라면, 이 보의 높이 H를 16분의 L 이상 하면은, 자, 처짐, 이 보의 처짐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은 보의 처짐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기사 시험 칠 때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여기 등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이 보 하단에 F라는 응력이 작용하는데 이 F라는 응력은 I분의 M 곱하기 Y라는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 하단에 처짐값 델타가 있습니다. 델타. 이건 뭡니까? 384 2I분의 OWL 4성. 이 혹시 뭐 암기 못 하셔도 관계없는데 가능하면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처짐량이 발생을 합니다. 자,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죠? 문제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철근이 노출되어 버리면은 이때 이 부분에서 보의 높이 H가 엄청 감소된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H 다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이 엄청나게 감소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때 이 I 값, 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기억나시죠? 자, 직사각형 단면일 때 단면 2차 모멘트 I 값은 12분의 BH 3승이라고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H 값이 엄청 적어지면 이게 3승인데 이놈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I 값이 엄청나게 적어지죠. 자, 여기서 이 I 값이 엄청나게 적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처진 값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구조 기준에 보면은 이 처진 값도 제한이 있어요. 단순 보인 경우에는 800분의 1입니다. 800분의 1. 이 처짐량이 800분의 1보다 커졌다. 그러면 이 구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될 수도 있겠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던 철근이 노출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 단면 이차 모멘트가 적어져 가지고 처짐이 엄청 커져 가지고 한계치보다 커지면은 이 구조물은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균열이 발생을 했다. 이런 어떤 직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철근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균열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자, 그러면은 이 단면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것을 우리는 X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뭐죠? D라고 표현하죠. 철근의 유효 깊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효 깊이.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균열이 발생하면은 실제 이 콘크리트가 유효한 단면이 요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단면이 2차 모멘트,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 단면이 2차 모멘트를 IG라고 표현하고 요거는 12분의 BH 삼성입니다. BH 삼성인데, 자, 요때 균열이 발생할 때 우리가 균열 한산 단면 2차 모멘트 ICR이라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ICR 공식 제가 자료 소개시켜 놓아 드렸죠. 저도 암기 못합니다. 저는 이 공식 암기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은 암기해야 됩니다. 나는 뭐 시험 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왜 암기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만 해드리면 됩니다. 저는 암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부럽죠? 저는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균열 한산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있는데 제가 암기를 못했으니까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적습니다. 3분의 1 BX 삼성 플러스 N. N은 뭔가 하면은 탄성 계수비라고 이야기합니다. N. 자, N에다가 D-X. D-X의 제곱. 이렇게 해서 균열 한산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합니다. 이때 X는 뭔가 하면 중립축의 깊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면은 여기에는 요 빨간색의 콘크리트하고 철근만 존재한다. 이 단면은 없다. 해서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한 게 한산균열 단면 2차 모멘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 한산균열 단면 2차 모멘트하고 균열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 그 값을 적용을 해서 IE라는 값을 구하는데 IE는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 단면 2차 모멘트를 가지고 이 처짐량을 계산하도록 설계 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균열 한산 단면 2차 모멘트하고 원래 단면 2차 모멘트하고 요 사이에 유효 단면 2차 모멘트가 있는데 이걸로 이 보이 처짐량을 계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한계치 800분의 1보다 커지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해서 시공할 때까지 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감성적인 균열 이야기 할 때, 감성적인 균열 원인과 방지 대책.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자, 균열 원인은 뭡니까? 재료 배합, 운반, 체계, 다지기, 마무리, 양식 관리 잘못하면 균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용성 내구성이 저하됩니다. 사용성 내구성이 저하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품질이 저하되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품질이 저하되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이 뭐냐?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 보호 성능, 경제성, 이런 것들. 그러면 균열의 형태가 뭐냐? 또는 열화의 형태가 뭐냐? 김표박마입니다. 균열, 표면결함, 박리, 마모,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흔히 이것을 우리는 장판제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 장판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이 정도 다 합니다. 이 정도 전부 다 합니다. 철근 부식 원인과 방지 대책. 철근 부식 원인은 염중알입니다. 염의 중성화 알칼리 골재 반응. 염의 메커니즘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죠. 알칼리 골재 반응 메커니즘 공부하셔야 되죠. 중성화 메커니즘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알칼리 골재 반응은 뭐죠? 알칼리질 콘크리트하고 골재가 실리카질이다. 그러면
실리카질 골재는 물 속에 있을 때 실리카질 골재 주변에 수소포러스 이온이 발생을 합니다. 그 수소포러스 이온하고 알칼리 물질하고 교환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골재 주변에 실리카질 같은 계일, 반응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팽창하면서 골재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그 깨어지는 힘들이 콘크리트를 타고 균열이 막 발전을 하는 거. 그게 알칼리 골재 반응입니다. 자, 알칼리 골재 반응의 결과물이 뭐죠? 팝아웃, 이런 거. 또 팝아웃의 원인은 뭐죠? 알칼리 골재 반응, 동결 융해, 반복. 그것 때문에 콘크리트 속에 있는 골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걸 팝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콘크리트는요, 귀신 머리카락처럼 막 물고 막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콘크리트 공부 적당히 하자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강회원님이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선생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람들이 강의 안 듣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데요. 그건 자기 마음이고 믿든지 말든지 죽을 고생하면서 골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싶으면 콘크리트 들어가고 쉽게 하고 싶으면 콘크리트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콘크리트 하지 말자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닌데. 맞습니다. 콘크리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시다가 콘크리트 관련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만 주시면은 메일 주소만 주시면 제가 1초 안에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1초는 좀 짧고 제가 막 찾아야 되니까 적어도 하루 안에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저 외장 저장 장치 있습니다. 약 한 2TB 정도 되는데 콘크리트 관련 제가 한글로 자료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 한 700개 돼요. 700개.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전부 다. 원하신다면 다 날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배포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콘크리트 자료가 없어서 강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는 잘못 먹으면 독약입니다. 잘못 먹으면. 잘 먹으면 명약이 되는데 잘못 먹으면 독약이 돼요. 기술서 공부 콘크리트 하다가 포기하는 수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때려치운다고. 공부 안 해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콘크리트는 제가 오늘 강의하는 수준만 하시고 나머지는 잊어버리고. 그럼 언제 해야 되느냐? 면접 갔을 때 콘크리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콘크리트 총론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나머지 2시간은 제 교재를 보면서 쭉 마킹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